그와 관련해서 이제 사법개혁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재판 1심은 어렵더라도 2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지규현 판사 같은 그 판결이 재판 진행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 어떻게 보십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는 동의를 하는데요. 예.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성? 그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사법부, 그러니까 이제 걸고 이제 지금 이제 대법원,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장한테 최종적으로 기속되어 있는 그 사법부에서 결정을 하고 선택하게 하는 구조라면 뭐 위헌의 여지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만약 이런 사법부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제 법관이 아닌 이제 뭐 외부 위원이나 외부 단체가 이걸 개입을 해서 그 인사권에 만약에 개입을 하게 되면 예. 뭐 그게 공정할 수도 있죠. 다만 문제는 그렇게 위헌의 여지가 생깁니다. 아예 헌법에 그 재판 이 사법권을 이제 그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에 속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닌 만약 인사권이라 이런 거에 있어서 법관 아닌 비법관이 외부 위원으로 개입을 하는 게 되면 분명히 위헌 문제를 거론할 거고 윤석열 측에서 그럼 이걸 가림리로 또 뭐 헌법재판소에 뭐 위헌소원이나 헌법소원 같은 걸 하게 되면 그 결정 날 때까지 또 몇 달이고 계속 절차가 지연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에 하나 거기에서 위헌이 나와버리면 그걸 핑계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윤석열이나 윤석열 변호인들이 재판 자체 다 무효다라는 식으로 계속 프레임을 삼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려면 법을 좀 헌법에 위반되지 않게 좀 되게 정치하게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특검은 외부에서 이제 변호사를 영입해서 특검을 이렇게 임명할 수 있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의 판사는 기존의 판사들로만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 안이 그렇습니다. 위헌 여지를 이제 최대한 뺀 거죠, 그 부분. 예. 그럼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위헌 여지가 이제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식이 아니라면 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법개혁의 하나가 이제 법원 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둔다 뭐 그러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이제 같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사법행정위원회, 그러니까 법원행정처 폐지를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고, 예. 특히 대법원장으로 독점되어 있는 사법부의 인사권이나 예산권, 행정권을 조금 이제 분산시킨 필요는 있지만 사법행정위원회의 위원들을 제가 뭐 지금 언론 통해서 본 안에 따르면은 과반 이상을 사실상 이제 외부에서 추천받은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예. 이것도 저는 사실 위헌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법관이 아닌 비법관이 사법부의 인사나 행정이라는 거에 개입을 하는 것은 약간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어서 예. 물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법 구조상 그걸 했다가 위헌을 내버리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이 그 법원행정처 폐지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들까지 다 문제가 돼서 다 동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저는 개혁을 하는 건 좋지만 헌법에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개혁을 추진을 해야 동의도 받고 힘도 받고 이런 탈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 정관예우 폐지, 그러니까 최소 5년 이상은 정관예우를 폐지해야 된다 그런 여론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대법원, 특히나 이제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했던 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정관예우로 돈을 많이 버는 거는 국민들의 불신을 많이 얻을 수밖에 없죠. 예. 정말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정관예우 1년에 수십억 번다면서요? 소문이. 뭐 공공연한 비밀이라던데. 옛날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모 대기업 회장이 예. 구속이 됐는데 구속 영장 청구되면은 구치소에 기다리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잖아요. 예. 그 영장 실질 심사 그 보통 짧으면 한두 시간, 길면 한 10시간 넘게 이제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해주는 한 건으로 받은 성공 보수가 200억입니다. 200억이요? 200억이 하루 그거 하나 참여해서 그걸 200억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받은 겁니까, 그러면? 실제로 받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와.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정관님의 힘이죠. 왜냐하면 이제 뭐 당시 있었던 뭐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했던 그 영장 담당 판사와 그 변호인이 뭔가 뭐 모종의 관계 내지는 뭐 모종의 친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측은 해보지만 그런 정관예우 사례도
이건 꽤 법조계에서 많이 알려진 와. 이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라도 좀 정관예우가 사실 전체적인 국민 사법부 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관예우를 좀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필요하고, 그래서 오히려 뭐 대법관을 했던 분은 아예 변호사로 일을 못하게 그러니까 일 못하라기보다는 변호사를 하시더라도 그런 뭐 대형 로펌이나 그런 뭐 그런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분들의 변호인이나 대리인이 아닌 좀 공익 전담 아니면 공익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좀 기회라든가 그런 제도를 만들면 좋겠어요. 실제로 대법관 중에서는 그런 좋은 일들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예. 아예 안 하고 그냥 학계로 가서 후학양성에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이제 뭐 공익전담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들, 저는 정말 존경할 만한 법관들이 있으시니까 좀 그런 걸 좀 제도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충격적입니다. 단 한 번에 정관예우로 200억을 받았다. 네. 와, 그런데 이게 법조계에서는 다 아는 내용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와, 아주 뭐, 네. 워낙 뭐. 믿기지 않습니다. 네, 저도 놀랐습니다. 그 얘기 전.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해드렸는데 지인인데 제 지인이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진행을 안 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라 너무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인사처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막 고민을 했는데 누가 조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판사와 아는 변호사를 가라. 그러니까 즉 전관예우 찬스를 써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비싼 수임료를 주고 전관예우를 택했더니 그 다음 날 해결됐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일도 있고요. 근데 와. 요즘은 예전보다는 정관료가 좀 속된 말로 빨리 떨어지긴 합니다. 아, 빨리 떨어지긴 그래요? 해서 특히나 뭐 이제 그래서 그런 정관예우 오히려 그러니까 정관예우만 믿고 그 정관한테 많은 수임료를 줬습니다만 제대로 일을 안 해가지고 일이 엉망이 된 경우도 많아서 예. 예전보다는 좀 정관예우가 제 체감상 줄어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계속 뭐 불신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근절할 필요가 있죠. 예. 어쨌든 정관예우는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차례로 200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예우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정관 자체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뭐 판사나 검사를 일했던 분들은 사실 그 뭐 물론 고위직으로서의 그런 그 부적절한 속되면 중국어로 관시 이런 걸 이용한 문제 해결이 문제인 거지만 예. 그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하기 때문에 다년간의 경험과 경력과 그 실력으로 다른 경력이 짧거나 그 경험이 적은 법조인보다 훨씬 더 나은 퍼포먼스, 더 나은 서면이나 나은 변론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예. 일종의 장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같은 기술자라도 뭐 배운 지 뭐 일 시작한 지 몇 년 안 된 분과 그 한 분야에서 수십 년 하신 분들을 일종의 장인으로서 그분에게 더 많은 도움과 많은 대우를 해드리는 거는 전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도가 지나치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경력이 많은 변호사한테 많은 수임료를 청구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못하게 하면 그거는 그거야말로 약간 자유주의나 시장 경제에 반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변호나 변론 활동이 아니라 전화 한 통 해가지고 뭐 수임료도 안 내고 전화 한 통을 나 누군데 그거 좀 잘해줘 이런 식의 전화 변론, 그러니까 선임수 안 내 이런 변론 같은 걸로 1억씩 받고 막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